런던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BBC 본사 건물 14층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유럽 인프라 산업을 취재해온 저 엘리너 윈슬로가 중동 사막으로 향하게 될 줄이요. 사막 속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들, 네옴시티와 리야드 메트로에 관한 특집 기사야. 자네가 맡아주게. 편집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한국 기업이 핵심 구간을 맡았다고 하더군. 그들의 실체도 좀 파악해보게.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한국이요? 기술은 빠를지 몰라도 유럽처럼 깊이 있진 않을 텐데요. 그날의 제 말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도요. 지금 이 순간 리야드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를 떠올리니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한국이 사막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한강의 기적이 중동의 모래 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펼쳐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BBC 국제산업부 기자로 15년 전문성과 날카로운 비평으로 이름을 알려온 저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형 건설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프라 산업의 최전선을 취재해왔죠. 그런 제게 중동 사막은 낯선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렘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출발 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찬 계획, 왕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6개 노선, 총 85개, 역 176km 길이의 거대 지하철 네트워크. 특히 눈에 띈 것은 참여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의 참여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중동 사막이라니. 유럽의 건설사들도 어려워하는 환경에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빠른 추격자 하지만 기술 깊이는 의문. 런던 히스로 공항을 떠나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건물마다 반사되는 사막의 강렬한 햇빛, 42도를 웃도는 기온, 그리고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모래. 이곳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몹시 도전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미국 구간 현장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장비들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출신 수석 엔지니어 존스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NASA 기술까지 동원했다고. 다음으로 프랑스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리 메트로를 건설한 기술력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린 1900년부터 지하철을 만들어 왔어. 역사가 다른걸요. 그들의 자신감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엄청난 예산의 뒷받침.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멈췄어요.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센서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했고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죠. 이런 날은 작업이 불가능해요. 보통 이틀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던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구간은 어떨까? 아마 그들도 당연히 멈췄겠지만 비교 취재를 위해 들러보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20분 리야드 메트로 3호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도 한국 구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기계들은 정상 가동 중이었죠. 현장 입구에서 안전 헬멧을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작업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다른 구간들은 모두 중단했는데요. 저를 맞이한 허소연 박사는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설계했으니까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쇼를 위한 위험한 강행인가? 영국 기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모한 시도? 허소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우린 30년간 극한을 다뤄왔어요. 서울도 하루에 4계절이니까요. 영하 20도의 겨울, 40도의 폭염, 장마철 폭우까지. 모든 환경에서도 지하철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과장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체는 달랐어요. 모든 장비에는 추가적인 실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의 안전 장비도 사막 환경에 맞게 특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래 입자 필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컨트롤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작업 조건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허소연 박사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모든 환경 변수를 수치화해서 관리합니다. 모래 폭풍의 강도, 지속 시간, 입자 크기까지 분석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작업 계획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죠.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는 작업 방식이었어요. 제 취재 계획을 바꿔 한국 구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팀이 한국 측에 기술 자문을 요청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유럽의 자존심 높은 건설사가 아시아 국가에 도움을 청하다니 이건 분명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일본 컨설턴트도 있었다는 점이었죠. 일본인 기술 고문은 미묘한 뉘앙스로 말했어요. 한국은 원래 복사에 능한 나라죠. 아마 일본의 기술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허소연 박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저희 특허 시스템은 100% 독자 개발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세계 특허 등록 목록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대화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 팀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구나. 저도 모르게 호기심과 존중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취재 사흘째 저는 완전히 한국 구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여전히 기존의 건설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 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듈러 건설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들이 현장으로 운반되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 방식은 현장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막의 극한 환경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허소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이미 이 방식을 검증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소음과 분진을 줄이며 빠르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경험이 여기서도 적용됐어요. AI 기반 날씨 예측 시스템과 특수 쿨링 장비들도 놀라웠습니다. 지하 40m 깊이에서도 작업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관리 시스템은 분명 이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기술들을 몰랐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허소연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마케팅보다 실용성에 집중해왔으니까요.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오후 인터뷰에서 허소연 박사는 서울 지하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99.9%의 정시 운행률, 전 구간 무료 와이파이, 수천만 인구가 매일 이용하는 고밀도 환경.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시험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의 혈관이자 신경망이죠. 매일 실전에서 검증되는 살아있는 기술의 집합체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한계를 파헤치려 했던 처음의 의도와 달리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사막을 정복했는가라는 질문으로 관점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접했어요. 한국 기술은 사우디 특수 상황 때문에 성공한 것, 지속 불가능한 접근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내 마음도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시적 성공일까? 의문을 품고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모래 폭풍이 또 불어닥치던 날이었어요. 허소연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험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타보시겠어요? 모래가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 열차에 탑승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완공된 구간의 시험 열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열차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행됩니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결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중동의 사막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취재 일주일째 사우디 왕실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언론사가 총출동했고 각국 건설 구간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왕세자의 일행이 먼저 미국과 프랑스 구간을 둘러본 후 한국 구간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이미 취재해온 내용들이 하나씩 시연되었습니다. 자동화 열차 시승, 디지털 제어센터 방문, 그리고 모듈러 건설 시스템 소개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왕세자가 직접 제어센터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체험하는 장면이었어요. 버튼 하나로 전체 노선의 운행 상황을 제어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목격한 왕세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왕세자의 말에 모든 취재진이 집중했어요.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것은 철로와 열차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이 아니라 사람을 설계한 기술자들이다. 제 기사의 핵심 문장이 그 순간 떠올랐어요. 취재 마지막 날 허소연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허소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끈기가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불가능을 거부하는 마음으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였어요. 그들이 극복해온 어려움과 이뤄낸 성취가 지금 사막의 모래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기사가 BBC 메인 뉴스로 송출되었습니다. 사막 위에 피어난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였어요. 영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했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일부 유럽 건설사들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다음 취재지는 한국이 되어야겠다고. 이 기술의 뿌리가 된 나라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입국 절차, 깨끗한 시설,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된 첨단 기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고 한강은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어요.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리야드에서 보았던 기술의 원형을 발견했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열차와 승강장 문, 열차 내부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자 즉시 여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출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강제나 감시 없이도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질서였죠. 목적지인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통일성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조화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술의 근원이구나.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이. 취재차 방문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했지만 덕뿐만 아니라 말할 때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죠. 아름다움보다 실용성을, 이론보다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미래 기술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극지 건설 기술, 우주 구조물 설계, 해저 터널 공법까지 모두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었습니다. 리야드 사막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마지막 날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다리들. 불과 60년 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이룬 한강의 기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바꾸는 중이었어요.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사막을 정복하고 극지를 개척하며 어쩌면 머지않아 우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강에서 사막으로 그리고 세계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기술을 보러 왔고 사람을 보았다. 사막의 기적은 한국이 다시 한번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였다. 한강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